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명리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양창순 제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새옹지마를 깨닫습니다. 운은 늘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말 그대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자신과 맞는 운에는 일이 잘 풀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운에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운수가 사납다라고 표현합니다. 명리학에서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대운과 세운으로 봅니다. 대운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개 같은 오행의 흐름이 30년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큰 운의 흐름은 3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100년으로 볼 때 대략 3번의 큰 변화가 찾아오는 셈입니다. 한편 세운은 매년 바뀌는 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대운과 세운이 모두 좋으면 성공하고 둘 다 좋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좋은 날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쁜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좋은 날에는 좋은 일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자만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반대로 나쁜 날에는 계속 나쁜 일만 생길 것으로 생각해 절망합니다. 이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대체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번갈아 일어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누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승승장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옹지마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주가 좋으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함부로 굴리면 어느 순간 빛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운명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잘 지키겠다는 마음, 갈고 닦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운명도 내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순 없으나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역시 운명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남과 비교해 생겨나는 것이라고는 내면의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창의성을 상징하는 오행이 2개나 있었고 또 대단히 부지런하고 감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심한 열등감이 타고난 창의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상담을 이어가자 그는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등감 대신 자신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젠가 주역에 심취한 사람이 처음에는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봤는데 어느 궤에나 좋고 나쁜 것이 같이 드러나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내게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웬만큼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오는 어려움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즉, 심상을 갈고 닦고자 노력할 때 운명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팔자를 이루는 오행 속 기의 흐름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좋은 사주를 갖고 있어도 자신이 노력하여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팔자를 바꾸려고 할 때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심상, 즉, 내 마음의 흐름과 그 영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그것을 갈고 닦으려는 심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좋은 사주의 운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심상을 가지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절대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심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마치 혈관에 얼음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곧바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주에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이를 그르치는 사람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동시에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흔히 팔자가 세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팔자의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명리학의 기본은 기의 균형과 조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기운은 억제하고 약한 기운은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가 약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학문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문으로 자신을 정비하지 않은 채 돈과 권력을 탐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약하면 일단 잘 먹고 잘 자서 체력을 보완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근력을 키우겠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사주도 그 기운이 약하면 학문과 덕의 함양을 통해 자신을 키운 뒤 그 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 사주가 강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센 사람은 운동을 하든지 해서 그 기를 발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따뜻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차가움을
녹여내야 하고 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조금 가라앉히려고 노력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주는 바꾸지 못해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유상종의 과학, 좋은 내가 좋은 당신을 부릅니다. 사주에서 오행이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화의 오행까지 있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나무가 땅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고 꽃을 피우고 있는 형상이므로 웬만한 비바람에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리 검사와 상담을 거친다면 그 결과 역시 명리학적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임상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일단 잘 되어 나갈 근거부터 찾아냅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들도 실패나 불행에 관한 것보다는 성공과 좋은 일에 관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의 주변에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도 이런 사람들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유의 긍정주의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나 같은 비관주의자도 어느새 긍정주의자로 변합니다. 지인 중에 손꼽히는 긍정주의자 한 사람은 이따금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에너지가 되어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말의 기운 덕분에 일이 더 잘 풀릴지도 모를 일 아닌가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그의 입에서는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덕분에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물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행과 양자역학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맞는 셈이 됩니다. 즉, 내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또 다른 긍정주의자와 만나서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다른 비관주의자와 만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이는 양자론에서 우주를 물리적 대상들의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전체의 여러 부문 사이에 있는 복잡한 관계망으로 보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리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성공하는 사람들을 두고 명리학에서는 병약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안에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오행도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오행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의 명리학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도 병약 이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아이가 몹시 열이 나고 아파서 병치레를 하고 나면 갑자기 꾀가 늘고 영특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이겨낸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사주 안에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즉, 병도 없고 약도 없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반면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풍파를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이 진실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두고 헝가리의 대문호 산도르 마라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살면서 인간과 운명에 대해 깨닫게 되자 별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저항력도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요. 물론 평탄한 사주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사주에서 병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삶의 깊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을 겪은 다음 서서히 회복되면서 느끼는 편안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이 순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러한 깨달음은 위기와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자기 문제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정말 대견스럽다. 나는 그렇게 되기까지 정신의학이 누군가의 마음에 일어나는 치열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당한다면 명리학은 담담하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라서 될 수 있는 하루라는 책입니다. 김유영 지음 북수고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면서도 무언가 불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글로 응원을 아끼지 않는 책입니다. 집착하지 말자. 고민과 걱정, 고통과 아픔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집착한 것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그때의 집착이 큰 의미가 없음을 뒤늦게 알고 후회합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은 덧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허무하다는 뜻이기도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이 헛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깊은 의미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허무한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서 황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며 그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없도록 원 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떨까요? 비록 인생은 허무할지라도 삶은 후회 없이 행복하도록 말입니다. 비어있는 온전함, 텅 빈 마음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무한히 넓은 하늘처럼 빈잔이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빈 마음이어야 욕심 없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빈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은 한없이 무겁고 고달픈 일입니다. 텅 빈 마음이어야만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이어야 갈등과 이해, 미움과 시기, 질투와 욕심의 어둠을 뚫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어 있음은 없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루틴.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고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으로 긍정 루틴을 만들면 그 끝에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긍정 루틴의 핵심은 성취감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작고 간단한 실천의 행동을 만들어 그대로 꾸준히 반복하면 습관으로 이어져 긍정 루틴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최면입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이루어 나가면 엄청난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긍정 루틴의 좋은 점은 불필요한 의사결정의 시간을 줄여주어 시간 절약과 중요한 일에 시간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강도 유지해주며 평범한 사람도 성취 가능한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기에 힘들지 않게 많은 일도 소화해낼 수 있으며 빨리 몰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긍정 루틴은 의도적, 지속적,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갖는 데에만 있지 않고 실천하여 긍정 루틴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더 많은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행동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겁을 먹기보다는 도전하고 행동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실패하고 후회하게 될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도전하고 행동하라.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맙니다. 시간적 이유, 금전적 이유를 핑계 삼아 꿈꾸는 무언가를 미루기만 하면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거절당할까봐 고백도 못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숱한 생각과 소용없는 후회만을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한 번의 실천도 없이 수많은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뜻하지 않은 짜릿한 보상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나아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도전하고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공은 꿈을 향해 도전하며 실패와 후회를 딛고 다시 실천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다듬어지며 성공으로 완성되는 결과물입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고 결과는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 낯선 세상에 태어나 살아보니 세상은 신비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았고 사람을 만나 관계도 맺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학업을 통해 배워서 취직도 해야 했고 일을 하며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두근거리는 사람을 만나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도 해야 했으며 자식이 생겨
가족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아껴서 저축도 해가며 알뜰하게 살면서 집도 장만해야 했고 건강도 챙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 또한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었고 자녀들도 홀로 서기가 가능한 만큼 성장했지만 반대로 부모님은 점점 더 야위었고 주름살도 늘어나 백발의 노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안타깝고도 서글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살아보니 마음은 어지러웠고 혼란스러웠으며 일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관계는 맺으면 맺을수록 복잡하고 아리송했습니다. 삶과 인생은 두려웠고 무서웠고 버거웠고 슬픔과 아픔의 고통도 있었지만 반면에 재미와 즐거움이 있기도 했고 추억과 기쁨과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하며 즐기고 음미하며 살아보니 인생은 살아볼 만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생각은 집착을 불러들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잊으려 하면 할수록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잡다한 생각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왜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필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일을 고민한다는 것은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나 대상을 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어떤 조건이나 대상을 왜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한다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니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원하니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 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좋아함으로 돌아옵니다. 그 좋아함을 얻으면 행복이라 여기고 싫어하는 것을 얻으면 고통이라 여기며 불행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결국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 어떨까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그것의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고마운 사람이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과 시간이 나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나를 늘 생각해 주는 사람이어서 그만큼 고마운 사람이다. 시간이 나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시간이 난 그 시간에 나를 떠올리며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니 이 또한 고마운 사람이다. 경중이야 있겠지만은 나를 떠올리며 생각했을 그 마음과 함께 나를 만나러 와주는 사람이기에 나에게는 두 사람 모두 그저 고마운 사람이다. 그 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시간이 나거나 시간을 내어서라도 만나러 가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각박하고 퍽퍽한 삶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날일수록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먼저 찾아가겠노라고 그저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식품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사람 자체가 내게는 그저 소중하고 고귀한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에도 배울 점이 있다면 머뭇거리거나 지나치지 않고 부끄럼 없이 날마다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배움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내 삶의 위치를 바로잡아 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한 곳에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돋아나는 새싹처럼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게 하고 나의 삶이 틀에 박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을 통해 깨닫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배워 알게 하고 아는 것들을 삶에 적용시키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배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